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뱃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바로 지금. 그물 가득 고기들이 반짝일 때입니다. 손놀림이 바빠질 때도 이때지요. 사람들에겐 참조기로 알려져 있지만은 뱃사람들에겐 금고기로 통하는 것. 지금 제주 앞바다엔 조기 농사가 한창입니다. 일단 돈이다. 이거 고기가 많이 걸리면 돈 많이 줘요. 서울서 이 백화점에서 고기 사 먹으면 비싸다 생각도 안 돼요. 예고됐던 대로 풍랑주의보가 떨어진 추자도. 바람이 거세게 불면 조업에 나섰던 배들은 섬으로 돌아옵니다. 만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것은 이때뿐입니다. 바다에 갔던 배들이 들어오면 항구는 바빠집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조기. 내일 경매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보통 이 상자에 조기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담겨 있답니다. 추자도 조기잡이 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3, 40대. 이분은 추자도의 자랑 막내 선장님입니다. 다른 밴드는 안 내리는데 왜 입에만 내려요? 거기요? 네. 이게 풀 겁니다. 양이 좀 되니까. 그럼 지금 배들 중에서는 상위권이에요? 그거 빠지지는 않았어요. 고기 푸는 시간이 빠른 배일수록 많이 잡은 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이 좀 된다고. 1년 중 추자도가 가장 북적이는 때. 이거 잡지 말고 가는 데까지 쫙 가냐.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잡이가 일찍 시작된 까닭에 항구는 한 달 전부터 바빴습니다. 앞으로 3개월. 섬 사람들은 이때 바짝 벌어야 1년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700개. 돈으로 700개. 그 가격이 좋으면 한 1억. 안 좋으면 한 7, 8천. 가을 초기는 지금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벌어야 선원들이 돈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자도 사람들은 조기를 돈조기라고 부른답니다. 하나, 둘, 셋. 줄지어 나란히 걸어가는 유모차 부대. 어디서 오셨어요, 실례지만? 집에 왔다 와요. 집에서? 네.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들은 배가 들어올 때면 늘 이렇게 항구로 출동합니다. 내내 떨어져 지내야 하는 남편,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었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길이 그리웠나 봅니다. 다 차대기에 담아. 어디 갈 거냐고, 이거 하고. 바다에 가. 이거 하고 바다에 가? 여기 쓰시고요.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지금 4일 됐어요. 4일 만에 보시는 거예요? 요번에 빨리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지 이 옷이 이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저녁에 가서 하나 봐요. 아빠 이제 고기 잡아갖고 들어오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와요? 섬에 들어와서도 아빠는 곧장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꼬박 5시간 그물 가득 걸려둔 조기를 따야 하는 작업. 섬에 시집온 지 5년. 베트남 아가씨들. 뱃사람의 아내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찬거리예요? 네.
추자도에는 오후 5시가 돼야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다 매일 이 시각 발맞춰 등장하는 아주머니들. 조기잡이 처리되면 미리 예약해 모셔야 하는 콧대 높은 분들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커다란 가방 하나씩을 들고 입장. 앞치마와 고무장갑, 토시까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조기잡을 나갔어요. 잡힌 뒤 하루 정도 지나면 황금빛으로 변하는 조기들. 눈썰미 좋은 아주머니들이 크기별로 나눠 보기 좋게 상자에 담아야 한답니다. 이건 정품, 이건 하품, 이거는 추자도에서 잡히는 조기는 아주머니들 손을 거쳐야만 전국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조기는 하루 평균 20만 마리. 크기별로 조기 담는 데만 꼬박 하룻밤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쁘게. 베테랑 아주머니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내 성에 차지 않았던 초보의 손놀림. 바다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되셨어요? 5년. 5년이요? 뭐라고요, 어머니? 5년이면 경력이 부족하고 10년을 차야 경력이 있다고. 그렇지. 바로 오르면 알아요. 여기서는 5년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5년 안 돼. 1년도 안 돼. 10년 이상 돼야 영암을 내밀어. 전국에서 유통되는 조기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조기 생산 기지. 추자도가 부자들 많은 섬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부자스. 돈섬, 복 받은 섬이라고. 복 받은 섬, 돈섬. 왜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어촌에 살면 고기도 많이 나고. 이런 고기를 어디서 달아봐요? 섬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 받아서일까요? 내내 코끝에서 퍼지는 비릿한 조기 냄새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날이 채 밝기 전 자, 22개, 13.4, 13.4. 추자도에 이 소리가 들리면 조기 경매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곳의 경매는 표찰로 진행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표찰의 가격을 적어내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자, 16만 7,078. 조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선도와 크기. 최근 한 달 사이 조기가 많이 잡히면서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도매인들의 눈빛이 매서워지면 물 좋은 조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찰 건네는 사람들도 경매사도 가장 긴장하는 순간. 매일 수천만 원어치의 조기가 거래되는 현장입니다. 자, 18,000원, 78. 오늘 경매는 추자도 막내 선장의 조기. 줄곧 경매를 지켜보던 선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000원. 5천만 원 되는데 하루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 정도 잡으면 거의 한 700개는 평균 단가는 10만 원, 11만 원권이니까 7, 8천 나오고. 근데 이제 갑자기 뭐가 많이 나고 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잘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평균 어제보다는 한 1,000원, 2,000원보다 잘 나간 것 같은데.
추자도에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조기 풍년. 잠 설쳐가며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섬 사람들은 힘들다 생각할 겨를마저 없습니다. 막내 선장은 추자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뱃일을 보고 자랐습니다. 철없을 때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답니다. 난 섬에서 살지 않겠다. 뱃일을 하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선주집 가서 이 식모처럼 일을 머슴질로 일을 해줘야 배를 탔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정식으로. 서로 경쟁이 있었으니까 사람은 많고 먹기 살기는 힘들고 배는 한정돼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1등, 2등으로 3등으로 뽑아야지. 일을 잘한 사람 먼저 뽑아가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신 거를 제일 잘 아실 텐데 아드님한테 그걸 물려주시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했죠. 배 타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장비도 좋고 모든 시스템이 되니까 배를 타도 너가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진다. 그래서 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지금은 배 탄 것이 옛날에는 뱃사람이 했지만 지금 배 양반이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것 배도 좋고 모든 것이 좋잖아요. 지금. 뱃일을 했던 아버지 나이가 되자 막내 선장은 자연스레 배를 탔답니다. 딸 아내와 함께 자리 잡은 추자도.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도 바다 사나이가 됐습니다. 추자도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좀처럼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동쪽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태풍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이때 더 바빠집니다. 출항 준비는 미리 해둬야 합니다. 조기잡이 초이면 늘 풍부현상변하는 추자도에서는 조기 다음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한 배에 얼마씩 받는 보통 100개에서 120개 실어요. 한 배당 100개에서 120개요. 거대한 발이 표현한 것도 얼음입니다. 얼음을 근데 한번 나갈 때 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쓴 양만큼 차갖고 가야지. 고기가 얼마나 걸리려고 모르니까 얼음 이상 많이 갖고 와야지. 선도를. 다음 순서는 추자도 사람들이 컨테이너라 부르는 조기 담는 노란 상자를 배에 싣는 것. 몇 개나 실으시는 거예요? 한 1000개 정도 싣고 나갑니다. 1000개요? 예,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여기에 하나당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보통 한 230마리나 이렇게. 출항 준비 작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내셨어요? 네, 오늘 일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애기들하고 좀 놀아주고. 정말 하루가 기네요. 예. 일할 때는 하루가 긴데요. 또 일 끝나고 애기들 보면은 그냥 상관없습니다. 종실 씨는 늘 바다 생각뿐입니다. 흰머니들은 진짜 산산 발견하면은 뭐 그 신봤다 이렇게 하고 광음을 지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기를 잡으니까 조기야 하고 막 광음을 지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죠. 불 꺼진 추자항에 배기척이 감지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외로이 불 밝힌 배 한 척. 배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거리 잔뜩 신느라 분주해진 항구. 선원들은 보통 한 번에 열흘치 식량을 준비한답니다. 어느새 갑판 가득 채워진 상자들. 웬만한 주부들 못지않게 살뜰하게 챙깁니다.
이거 나가 다 뒤집어도 나오고. 모자라요. 이제 중간에 한 번 또 들어와서 한 번 더 해야. 고기가 요새 많이 나니까 이제 한 번씩 들어왔다 또 팔고 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때 조금 보충한 한꺼번에 다 못 싣구나 그래. 늦은 밤까지 이 배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벌써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릅니다. 바다가 일터인 사람, 매번 날씨를 확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람이 좀 세진 것 같아요. 바람 세졌죠. 특히 풍랑지구주의보는 네. 어떤 건가요? 풍랑 지금 해가지고 오늘도 주의보고 내일까지 주의보일 거예요. 20일 기상 보니까 20일 오전에 해일 된다 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주의보 상태로 갈 것 같는데. 동성호에 출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려면 앞으로 꼬박 이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에서는 선장의 말이 곧 법입니다. 일기예보도 바다로 나가겠다는 동성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나 봅니다. 추자도에서 출항하는 배는 동성호 한 척. 밤바다는 고요하기만 한데 일기예보 때문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원들은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출항할 때마다 지내는 고사지만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면 더 간절해집니다. 오늘도 여느 날 같기를 빌어봅니다. 밤바람 냄새를 맡으며 선장은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출항해도 되겠다. 때로는 일기예보보다 선장의 경험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가면은 좋은 장소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대요. 밤바다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을 달려온 곳. 다른 지역에서 온 배들은 벌써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조기잡이에 나선 동성호. 선원들이 그물을 던진 건 제주군의 222 해구였습니다. 수심 100m 바닷속. 저기 저 깊은 곳까지 추자도 조기잡이 유자망 그물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동성호 출항 소식이 전해진 추자항. 평소보다 하루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은 속속 배에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배를 탔다는 베테랑 선장님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늘 가방 싣고 오라게. 가방 갖고 갈게. 뱃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배가 고기를 잘 잡는다고. 급히 출항하느라 이번에는 아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내일 그 행정선이 온다 하니까 오전에 11시 온다. 사모님이 매일 그렇게 나와 계세요? 배 나가실 때마다? 그러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배 바다에 나가는데 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지. 막내 선장도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은 딸 얼굴이 눈에 밟히는 젊은 아빠. 전화 아빠 간다. 바이바이. 에이. 아빠 빠이빠이 해야지. 바이바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직 채 돌도 안 된 딸. 오늘 떠나면 또 언제 딸을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아빠가 아닌 선장이 될 시간입니다. 추자도 사람들은 출항하는 배를 배웅하며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안녕이 영원한 것이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추자도 배들이 출항을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될 수 있는 좋은 자리. 이 바닷속에도 장애물이 많으니까 이 장애물 없는 곳에다 그물을 깔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빨리 정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내 선장은 바다로 나갈 때마다 자신만의 의식을 치릅니다. 늘 멀리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 그분께 정성을 다합니다. 저 어딘가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거친 파도를 헤치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읽었던 분들입니다. 할머니한테 그냥 이제 아무 사고 없고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고 효도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그냥 술 하나씩 주고 오는 거죠. 맨 나갈 때마다 매일 합니다. 저쪽으로 갈 때는 할아버지 산소한테 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할머니 산소한테 하고. 항해가 시작되면 선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방 한켠 좁은 입구를 따라 내려가면 있는 산실. 작업이 시작되면 며칠 밤을 새야 하는 까닭에 선원들은 시간 날 때마다 자둬야 합니다. 내내 소곤거리며 좀처럼 잠을 쳐가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청년들. 조기잡이 배를 타겠다 자청했던 거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아내와 딸을 사진으로만 만나야 했던 세월도 벌써 5년째입니다. 딸도 아빠 보고 싶어해요? 예,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언제까지 일하다가 갈 거예요? 10월달. 응? 10월달 집에 가. 전화 통화는 가끔 해요? 예. 전화는 해요? 전화요. 전화해요?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전화해 많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한다 해요? 고향에 돌아가면 작은 집 하나 사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선원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건 오로지 선장의 몫입니다. 망망대해의 조깃대를 찾아야 하는 것도 선장의 역할. 그래서 사람들은 선장을 외롭다고 하나 봅니다. 험난한 길인 걸 알면서도 해야 했던 일. 선장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못 먹고 못 살게 집에 가면서 못 먹고 못 살게 배 타지 뭐 무슨 계기가 있어 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화장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타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고단했던 날들. 그런 그를 품어주었던 건 바다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자신과 꼭 닮은 동생은 선장님처럼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 예.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바다 사나이가 되어 선장님 곁을 지켜주는 동생. 좀 의지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죠. 다른 나하고 생긴 것보다는 낫지. 추자도 막내 선장이 이끄는 성복호. 그는 선장실에 서면 아직도 긴장된답니다. 선장이 된 지 이제 2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선장실 안에 비석이 쉽게 나온 거예요, 무더기 속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 청취를 잘해야 돼. 그래 고기가 어디서 많이 난다, 안 난다. 그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청취를 해야 돼.
저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기 얼른 연락하고 위급하게 도와주세요. 뭐 얼른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에겐 배를 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선장실에 섰던 사람. 자신에게 바닷길을 열어줬던 분입니다. 배 타면서 아버지 생각 많이 나죠. 내 아버지가 옛날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못 배운 게 너무 항이 되다고. 못 배운 게. 정말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진짜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좀 잘 배워라. 그리고 아버님이 28살 때 이제 선장을 해쳤죠. 저보다 더 어린 나이겠죠. 그 몇십 년 전에. 아버님이 진짜 어장 잘했어요. 정말로. 아, 사람들도 많이. 네, 이것도 수덕이 있어야 돼요, 수덕. 바다의 복.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바다 사나이. 추자도에는 그런 선장이 여럿 있습니다. 대주호 선장은 어렸을 때 지도 하나 달랑 들고 바닷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가 위대해 보였답니다. 자신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래 보다 보니까 낡아서 이용에 추자 목적지를 선택하고 추자에서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진짜 아버님 때부터 물려보던 그런 차들이죠. 내가 또 하나 생기는 차들 기록이 있으면 내가 그걸 또 표시하고 그걸 같이 보충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전해온 겁니다.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최고 이제 멋있는 분이었죠. 다 이걸 만든 거 아닙니다. 모르는 과정에서 대단한 분들이죠. 낡은 지도는 이제 선장의 보물 1호가 됐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박해 있는 배. 이 배 그물에 조기들이 빼곡히 걸려들었습니다. 뱃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풍경. 그물에 보석이라도 박힌 듯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만봉호 선장님은 속이 타나 봅니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에이, 뭐 새벽에 바다에 나올 뺑지. 다른 배들이 먼저 가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잘 걸렸잖아요. 저 정도면 잘 잡힌 거예요? 잘 걸린 거지. 많이 걸렸잖아요. 대부분의 추자도 배들이 날씨 때문에 발이 묶인 사이 먼저 바다에 나간 배는 벌써 만선입니다. 주인 없는 망망대해. 이곳에선 먼저 그물을 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조기의 파닥거림이 남다릅니다. 그만큼 선도가 좋다는 뜻. 이대로라면 어창도 비좁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 배에는 조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만선인 배를 보고도 만봉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기 그물을 투망하는 시간은 새벽 5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리면 고기가 안 걸려. 왜 그런 거야? 떠보니까 고기가 아침에는 까랑지고 오후에는 떠불고. 이 그물이 가라앉는 그물이라 저 조기가 딱 밑에 갔을 때 아침에 이제 투망해가지고. 배가 정박하는 사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장. 오늘 메뉴는 조기구이입니다. 조기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소금을 쳐서 바짝 구워야 제맛이랍니다. 배 위에서 띄워야 하는 끼니지만 주방장의 정성을 더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기잡이 배들 중 가장 힘들다는 조기잡이. 시간 있을 때 든든하게 먹어두지 않으면
언제 또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조기를 잡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이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한 파도. 지금 태풍 오고 있다고 하죠. 태풍이 온다나 저기 하고 해가지고 거기 하면 없어진대요. 태풍 영향 밑에 쪽, 남쪽 먼마다 저 밑에 쪽이가 영향이 심하지 조금 그렇구만. 선장은 파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태풍을 무서워하면 바다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다의 논리이자 법칙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선원들은 더 강해집니다. 바다사람 치고 이런 바람 한 번 겪어보지 않은 선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는 선원을 바다사나이로 키워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처음에는 내가 너 한번 던지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보겠다. 오기 새끼 일본 같습니다. 저 처음 와가지고 요즘 입에 처음 와가지고 3일 만에 저도 집에 갈랬다니까 힘들어서 와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아씨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못 버티나. 에이 버텨보자 이래가지고 이까 결국 버텨줘. 병아 씨는 바다에서 오기로 10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바다를 닮아가게 됐답니다. 남들이 거칠다 힘들다 꺼리는 일, 이젠 이 일에 정이 들었습니다. 뱃사람 치고 저 나쁜 사람을 못 봐서 다 기분 좋은 사람들이죠. 일단 넓잖아요. 바다가 넓으니까 속도 다 넓겠지요. 그 사람만 보면 좋은 것만 보고 맨날 시원한 데 있는데 또 위험하니까 그만큼 또 자기들 생각을 많이 줍니다. 아, 이러면 이런 거 위험하더라 이렇게 막. 뱃사람들 술 먹으러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뱃일 이야기하는 술 먹고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하고 이 바다에 하고 저기 들어보면 쉽게 벗어나지는 뭐 진짜 쉽게 벗어나지. 거친 파도도 시간이 흐르면 잦아들듯 뱃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기상배 투망. 투망하는 시간이에요? 벨이 울리면 선원들이 바빠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기잡이에 나설 때 제때 투망하지 않으면 눈치 빠른 조기들은 어디로 달아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갑판 위에서 선장의 신호를 기다리는 선원들. 드디어 조기와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물 길이만 20km에 달하는 유자망. 바다에 뿌리는 데만 2시간. 선원들은 저 바다 깊은 곳 그곳에 숨어 있을 조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건가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에 그물을 깔았으니까 이제 운에 맡겨야죠.
여보세요. 지금 뭐냐 구멍 까고 있다. 어째? 갑자기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잠 안 잤냐? 선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뭐라고? 왜? 나 지금 끊어봐. 내가 화가 나. 딸이 화상을 입었다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풍랑주의보로 무토로 가는 배는 이미 끊겼습니다. 막 시작된 조개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선원들의 1년 생계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투망 작업. 지금 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밀려오는 딸 생각을 뒤로 한 채 그물 작업을 지휘하는 선장.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쉽게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와이프 아침에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오니까 느낌이 샤하더라고. 다 어린아이들이 크다 보면 다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이 아픈 게 내가 만약에 육지생활을 했으면은 같이 가줄 수도 있잖아요. 내 직업이 저 바다로 생활이라 같이 옆에 못 있어주고 혼자 있으니까 또 와이프 같은 경우는 더 괴롭고 더 힘들겠죠. 결혼하기 전 섬으로 시집 오면 항상 지켜주겠다 아내에게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은 오늘 처음으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4시간이 지나면 조기들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물을 걷어야 조기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장도 작업복을 입고 갑판 위에 섰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대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선장이 되겠다 다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봉호 그물엔 조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밤까지 꼬박 갑판 위에서 작업해야 한답니다. 선장님에겐 가장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행복을 얻으시니까 부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 많다는 것을 다 준비하고 다 바다에 나가는데 그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은 거지 안 잡히면 뭐 실망스러운 거 고기가 많이 들었다.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대주호의 조기 상자. 색깔이 좋지요, 저기. 네. 색깔이 번들번들해 아주 막 죽이죠. 안긴 청바지 갈아입고. 여러분은 반짝이는 조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거친 파도를 이겨낸 자만이 될 수 있는 뱃사람. 지금 제주군의 220의 해구에는 진짜 마도로스들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선장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이 바다요? 네. 바다는 나에게 보석 같은 바다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바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부지런한 사람만큼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거 참 멋진 곳이죠. 선장 되길 잘한 것 같으세요? 네, 후회는 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후회한 적은 있어요. 정말로. 정말 저는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따뜻하게 말합니다. 마도로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뱃일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험한 일이라. 하지만 바다는 그곳을 꿈꾸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행동하는 자만이 떠날 수 있는 곳이죠. 망망대해. 저 바다 한가운데로 만선의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위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